지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이제 트위터로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그걸 전문적으로 답변을 해주는 고객 상담사가 관여되어 있는 그 팀이 있는 트위터도 따로 있습니다. 24시간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 비즈니스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셜미디어 활용하는 거 중요한데 뭐가 또 중요하냐면 이 소셜미디어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각이나 이게 기대 수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제 2년 전부터 나오는 단어가 소셜 비즈니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소셜 테크놀로지, 소셜 미디어, 소셜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로 인해서 바뀐 사항들을 비즈니스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호텔이요. 신라호텔이 매뉴얼상 봐서 한복 입고 들어오시는 분 막은 거 그 잘못된 거 아니죠. 조직 입장에서는. 근데 트위터를 하는 일반인들 지금의 소셜 고객 입장에서 보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즈니스 소셜라이징 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각으로 봤을 때, 기존의 경영진 시각, 기존의 조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아닌 것이, 예, 조금 풀어서 생각해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을 때 빨리 이걸 미리 예상을 해서 하면은 좋겠지만 그게 힘들더라도 이 고객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채널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면 고객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이제 트위터인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다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호텔 안 계시죠? 신라호텔이 그 토요일날 못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예, 신라호텔이 토요일날 그 트위터를 오픈을 또 합니다. 예, 더 신라인이라고. 네, 삼성그룹의 트위터가 삼성인인 거 아시죠? 모르시구나. 예, 삼성인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올라오는 건 이제 저는 이제 PR 쪽 백그라운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항상 보거든요. 대화 분석을 해보는데 올라오는 건 여전히 이제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09년 11월 KT가 하는 말을 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KT는 뭔가 저 KT 관계자 아니고요. KT는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그 이후에 보여줘 왔는데 신라호텔이 이걸 보여주냐 마느냐가 예, 이제 주목되는 예, 관전 포인트입니다. 제 입장에서.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인데요. 브랜드 페이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 페이지죠. 페이스북에는 세 가지 대화 공간이 있죠. 예, 프로필하고 페이지하고 예, 그룹. 요즘 그룹 진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룹. 예, 30, 40대, 50대 남성분들 그룹에서 그동안 그 이야기하지 못했던 사항들 거기서 뽑아 그냥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룹별로 다르긴 하지만 엄청 수다스럽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싸이월드 아직 여전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싸이질. 예, 저도 이제 싸이질을 합니다. 여전히. 하는데 제 와이프가 제 아들 사진 올렸을 때 퍼오는 거. 그거 안 하면 혼나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또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제 와이프와의 또 소셜 라이징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오프라인상에서 대화하는 것 가장 중요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자기가 컨텐츠를 생산해서 올렸는데 자신의 가장 중요한 그 이해관계자인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않으면 화나죠. 예, 댓글 예, 인터랙션 없고 막 그러면 화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들. 근데 남자들이 싸이월드,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싸이월드 많이 안 하세요. 트위터도 하는데 내가 주목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또 페이스북으로 넘어오시는데 또 친구 맺는 게 대단히 막 20살, 30살 차이 나는데 막 친구 먹잖아요. 거기서. 네. 친구 아버지하고도 친구 먹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룹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양이 또 대단히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페이스북을 페이지 오픈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50개 이하였던 것 같은데 지금 대단히 많아지고 있고요. 지금 보면 MBC가 이제 가장 많은, 이게 비즈니스 차원입니다. 비즈니스 차원은 그 F4의 그 친구 누구죠? 가장 그 앞서서 나오는 프론트 라인에 나왔던 예, 이민호가 70만인가 100만인가 그렇습니다. 팬이. 예, 그런 사람 제외하고 존재감이 너무 있는 사람 제외하고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MBC가 이제 20만 넘었을 거라고 보는데 MBC는 이제 드라마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올리잖아요. 예, 그런 걸 올리면
한국 사람들만 본 게 아니고요. 저 19만, 20만의 많은 사람들이 해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동남아. 예. 그리고 이민호 말고 또 누구죠? 김현중. 김현중이 그 남미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답니다. 그 이 룩이 남미에서 통하는 룩이랍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MBC 페이지 관리자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 어떤 특정 콘텐츠가 올린다. 제작 발표나 드라마에 관련된 거 올리면 그 댓글들을 남기는 게 일본어, 그러니까 한글을 번역해서 보고, 예, 자신의 글을 한글로 남길 때도 있고, 자신들의 언어로 남길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그 소셜미디어 채널이 글로벌 마케팅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MBC가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컨텐츠가 얼마나, 예, 글로벌하게 통할 수 있느냐가, 예, 정말로 주목하는 사항이라면 언어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사례를 보면. 근데 그런 사례가, 예, 우리 브랜드에 관련해서도 있으면 좋겠지만 힘들겠죠. MBC 그렇고요. 또 삼성그룹일 겁니다, 이거. 예, 삼성그룹. 그리고 굿네이버스, 그리고 미디어들, 정보 부처들, 예, 다양한 곳에서 페이지의 가능성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트위터나 페이스북 페이지나 그 수치만 보면 대단히 높은 거 아닐 수 있거든요. 조직에서 그렇게 주목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저 가능성이 어디까지 갈지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고 기업들이 많이 하는 거라고 보고요. 예, 기존의 기업들이 이제 웹사이트 다 있고요. 다 있고 그 다음에 진행들을 하는 게 이메일 마케팅, 검색 엔진 최적화, 온라인 배너 광고 이런 거 많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웹 온라인상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소셜미디어입니다. 근데 소셜미디어 세일즈 판매 극대화도 우리가 이제 하면 좋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중요한 게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대화 마케팅이고 컨텐츠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메시지를 올렸을 때 그게 그 전파될 수 있는 규모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기업의 규모가 크면 파트너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회사들도 다 이제 소셜미디어 채널들을 갖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델 컴퓨터가 2007년부터 소셜미디어 채널을 해외요. 소셜미디어 채널들을 잘 활용을 하고 내부적 역량이 쌓이고, 예, 뭐 정책 같은 거 있고 매뉴얼 같은 거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한 게 뭐냐면 중소기업, 그러니까 델 컴퓨터의 고객분 중에는 중소기업분도 있는데 그들한테 그들의 노하우를 공유해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공유를 해주는 활동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사와 연계가 되어 있는, 예, 파트너사가 소셜미디어 채널을 많이 하면, 활용을 많이 하면 우리에 관련된 브랜드도 거기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예, 접근법이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푸시 모델은 이제 많이들 아시죠. 메시지 푸시하는 거고, 예, 풀 모델은 끌어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블로그는 검색에 최적화된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콘텐츠를 넣으면 이게 검색 결과에 반영돼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리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하면 우리의 메시지가 많이 RT되거나 공유하기가 되면, 예, 끌어오는 거죠. 예, 새로운 컨텐츠 활동은 끌어오는 거고요. 다만 이게 컨텐츠가 기반이 돼야 되는 거고, 기존 접근법은 메시지가 엄청나게 통제되어 있고 이건 보도자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새로운 접근법은 소셜미디어의 키워드는 대화죠, 대화. 그래서 힘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순간에, 예, 효과를 보여주기가 힘든 걸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보도자료 작성한 데서 메시지로 대화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언빨 해버리죠. 예, 그리고 친구 관계 끊기 해버리죠. 그리고 기존 접근법에서는 위기 상황이 터지면, 예, 사람 많이 죽으면 대표 나와서 사과하고요. 사람 많이 안 죽고 뭐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피해다 그러면, 예, 이제 본부장급이 나와서 이제 사과의 메시지를 정해져 있는 사람이 사과의 메시지 전달합니다. 그게 기자회견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어느 기업이나 이슈는 있습니다. 이슈는 있는데 이게 언론으로 대표되는 언론 보도로 이게 퍼블릭의 관심을 이끌어내게 되면 이게 위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기업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대부분의 그거였는데요. 우리가 소셜미디어 채널이 있고 우리 그 직원들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장려를 하게 되면 그들이 우리의, 그러니까 직원들이요, 우리 브랜드에 관련된 온라인 대변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2007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들의 소셜미디어 활용을 장려하는 게 기업 문화였다. 그들의 전략이고. 그런데 이제 엑스박스라고 있습니다. 엑스박스 콘솔 게임. 그 온라인상에서 엑스박스 이제 전 세계 게이머들이 하는 게 이제 엑스박스 라이브라는 게 있는데요. 라이브 속도가 늦어지는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엑스박스 라이브 관련된 프로덕트 매니저가 자신의 블로그에 지금 이 이슈를 왜 발생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요 이슈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실제 액션을 진행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블로그에 올리면,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로그는 일정 기간 하다 보면 그 업계의 선수들과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거든요.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지만 블로그가 먼저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런 거 올려지게 되면 GDnet 기자가 요걸 기반으로 기사를 하거든요. 추가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업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그 위기 상황 가기 전에 PM 차원에서 이슈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저쪽은 엘리트들, 기업 내 의사결정권자들 중심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고, 이쪽은 직원 및 소비자 참여하는 거고요. 일방적 투명성의 역설은 뭐냐면, 그 자동차에 관련된 부품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이제 가다스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엔진이 불타가지고 막 불타는 모습 보이고, 요 이슈가 특정 브랜드에 관련해서 특정 기간 동안 자동차에 있어서의 생산된, 판매된 제품의 이슈였던 거예요. 그럼 사람들 뭐하냐? 카페 하나 열죠. 물론 이제 콜센터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품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빨리 못 나오는 거죠. 그 회사 차원에서.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은 다음에 카페 하나 열고 안티카페 차원에서 사람을 규합을 합니다. 3개월 만에 6,000명 모이죠. 그러면 사례 정리하고 보도 자료하고 이걸 언론 매체에 제공하고 NGO, NPO에 연계하고 정부 부처 이제 압박하고 6개월 만에 강제 리콜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게 2008년도에 실제 있었던 사례들이에요. 그런데 강제 리콜 명령이 내려오기 전에 리콜이 발생할 사항이 발견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할지를 다 정하고 솔루션 다 마련하고 자발적 리콜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기업이. 그러면 언론 매체와 소비자와 그리고 NGO, NPO 이쪽에서 욕하거나 공격하는 수위가 먼저 밝히게 됩니다. 그걸 이제 투명성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런 걸 먼저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해외에서는 특정 이슈가 발생을 하면 그 기업의 브랜드를 대표하는 CEO가 나와서 유튜브에 이제 사과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해외에서는. 근데 국내에도 이런 것들이 한 번이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든 이제 프로모션 차원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만 프로텍션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활용하는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프로텍션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활용이 돼야 되려면요, 평상시에 이게 이제 가동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평상시에 가동이 되고 있어야지 우리 비즈니스 키워드 관련해서 영향력 행사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올리더라도 이 전파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특정 이슈가 터지면 그 이슈에 대해서 대단히 공격하는 사람들이 카페 중심에서 이제 넘어오거든요. 기업 채널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슈 관찰자도 있습니다. 요걸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들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신뢰를 하거나 실망을 하거나 두 방향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저쪽은 회사 중심 접근법이고 여기는 이제 고객 중심의 접근법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요. 이 로드맵, 이건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일 처음 중요한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정하고, 사전에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채널별 특성들도 있는데, 그것에 맞는 채널별 준비할 사항들도 있고, 공통적으로 보자면, 이 SNS,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팀의 역할과 책임이 정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팀이 얼마나 사내에서 인정받느냐. 예. 많은 정부 조직이나 기업의 소셜미디어 담당 팀은 신생팀이고 그 보고 라인에서 그 상위에 있는 의사결정권자가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맨날 야근만 합니다. 맨날 야근만 하고 인정 못 받고 그래서 역할 및 이러한 책임 부분이 정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화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소셜미디어 채널을 하게 되면 이게 광고 한번 매체 바잉에서 집행하면 끝나는 숄텀이 아니고요. 이건 대단히 장기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구사항도 많아질 수 있고 특정 이슈 발생을 해서 KT처럼 욕하러 갑시다 라고 한번 딱 뜨면 주목받게 되면 엄청나게 일할 분량이 많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한테 질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리스트업하고 답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를 어떻게 개발하고 시점별로 할지가 고민이 필요하고요. 채널별 디자인도 신경 써야 되고 운영 정책은 외부의 공개 여부, 그러니까 블로그 관련해서는 블로그 운영 정책 이런 게 기업 블로그 가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관련된 운영 정책을 오픈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고 페이스북도 그런 운영 정책을 오픈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부에 오픈하든 안 하든 내부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하기 편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온라인 이게 트위터 팔로워든 페이스북 팬이든 블로그 방문자든 이들 통틀어서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커뮤니티를 구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런칭 시점에 우리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런칭하는 채널들이 기존의 온라인 컴퓨터 채널들과 연계가 돼야 되고요. 정보 리플을 꾸준히 공유해야 되고요. 컨텐츠 유형에 따라서 대합법 진행해야 되고 채널별 광고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합 캠페인, 온라인 컴퓨터 채널과 통합도 필요하고 오프라인 이벤트와 연계돼서 통합도 필요하고 트위터와 다르게 페이스북은 탭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각 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존의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진행할 때 갖고 있는 목표와 동일한 사항이지만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할지를 조금 소셜미디어 채널에 맞게끔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전략,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즈니스 이익 관계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도 소셜미디어 채널을 꼭 마케팅이나 한 부분만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부서의 목표에 맞게끔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관계나 위관리나 기업 명성관리나 이벤트나 프로모션, 판매,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타겟을 규명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든 그 타겟을 규명을 해야 되고 관련된 컨텐츠를 생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대화에 참여를 하려면 우리가 주도를 해서 대화가 진행될 때도 있고요. 그들끼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대화가 진행될 때는 우리가 참여 여부를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지만 긍정적인 사항으로 진행이 될 때는 거기에 우리도 참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채널 런칭하기 전에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되도록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야 되고요. 역할 및 책임이 정해져야 되고 이슈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프로세스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부에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채널 운영 담당자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대단히 전문가적 의견이 필요한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답변을 할지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Q&A가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고 컨텐츠 전략에 관련된 내용들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채널별 대화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다 트위터 하시죠? 안 하시는 분 없죠, 여기? 다 아실 테고. 요즘 참 RT 안 되지 않아요? 뭘 해도 사람들 쌩까죠.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트위터는 고객 서비스 목표를 고객 지원 서비스를 메인으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페이스북도 다 이제 대화법 다 아시죠?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기타. 근데 이제 지금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많은 페이스북 페이지 온라인 프로모션 이벤트 내용들이요, 그 페이스북 내부의 프로모션 가이드란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해외 타겟으로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 대단히 조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플리커, 사진 공유 사이트 플리커, 거기에 이제 갖고 있는 기준이 그 제품을 너무 확대해서 찍어서 올리는 경우 그게 그 계정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 페이스북에 관련해서 계정이 비활성화된 사례는 등장하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마케팅 활동도 진행할 수 있으나, 예, 그게 언제 우리가 그 사례로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벼락에 온라인 그 상업성 콘텐츠가 막 너무 공유되는 걸 페이스북은 대단히 싫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커뮤니티 매니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와 관계를 구축하고 대화를 진행하고 답변을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이 소셜미디어가 이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관계가 중요하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의거해서 페르소나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그 기업의 로고가 아니라 그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전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가장 이제 열심히 하는 데가 KT입니다. 저런 이미지들을 제가 외부에 나와서 발표할 수 있도록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로그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래서 자신들 이 팀은 기업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거고요. KT 내에 소셜미디어에 연관된 그 업무를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2009년 7월에는 2명이었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트위터 왼쪽 사이드바인데, 상단에 있는 저 코수염난 쿨루니 매니저랑 두 번째는 문종훈 매니저, 저 두 분이 트위터를 시작을 했고 11월에 블로그를 했습니다. 근데 관련된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지는 거죠. 팀 규모도 많아지게 되고.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소셜미디어 채널 기반 마케팅 진행을 할 때 내가 그 브랜드에 관련된 누군가,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전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왼쪽 사이드바 디자인하는 거, 이건 그냥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할 때 이제 대화 상대를 찾아야 되는데요. 트위터에서는 이제 koreantwitters.com이라는 곳을 가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 이 관심 태그를 기입을 하면서 이 회원을 가입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 키워드에 관련된 트위터 대화 상대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며칠 전에 오픈한 걸로 아는데, 프렌드 페이지라고 여기 URL을 가서 검색을 하면 그 키워드에 관련된 활동하고 있는 페이지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유 콘텐츠 기본 구성안, 이거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니즈에 맞게끔 어떠한 콘텐츠 유형을 어떠한 주기에 어떤 내용 중심으로 할 거다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되고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을 해야 된다. 이건 가장 간단한 플로우인데요. 가장 이제 대응을 할 때 이슈성 대응이 있을 거고 통상적인 일반적인 대응이 있을 겁니다. 요것에 관련해서 몇 시간 이내에 우리가 한다. 누가 관여한다.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스타벅스 가면 매장에서 이제 주문받는 분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제 소셜미디어 채널들 URL이 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상에서도 그렇게 노출을 하는 겁니다. 소셜미디어 채널을 일단 URL 같은 데가 있으면 우리가 기존에 고객 접점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 사항들, 거기에 다 그것들을 통해서 노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채널에 대한 주목도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고요. 고객에게 제공하는 영수증, 스타벅스 영수증에는 트위터 주소가 있죠.
자, 그리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요. 소셜미디어 활동과 기존의 이제 광고 캠페인이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 통합을 해야 되는데 한국후지제록스가 여기가 이제 B2B입니다. 후지제록스 프린터스인가 그건 B2C고요. 그래서 기업 대상의 조직 대상의 영업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광고 캠페인이 직장인 다시 태어나다라는 캠페인이 작년에 있었는데 이것에 관련돼서 소셜미디어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싶고 누군가 후원을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니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직장인이 다시 태어나다? 그럼 재취업이네? 뭐 이러한 것을 이제 찾아보니까 이것에 관련된 특정한 단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희망 별동대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가들을 지원해주는 또 희망 제작소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걸 연계를 해서 진행을 했고 시간이 짧아서 세계 대학생 사회적 기업가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스토리를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응원해주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마이크로사이트에 가면 응원하게 하면 트위터랑 연동이 돼서 사람들이 메시지 하나를 올릴 때마다 이게 이제 정립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이게 트위터 사용자들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 거죠. 이제 초반에 이거 알리는데 이제 힘들었는데요. 희망 제작소도 이제 소셜미디어 채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고 있는데 희망 제작소는 또 오프라인상에서 유명인들과 이제 관계를 많이 구축하고 있는 거죠. 뭐 김재동 씨나 김미아 씨나 이혜수 씨나 뭐 이런 분들. 근데 이러한 분들이 RT를 한번 해주니까 하루에 몇백만 원씩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네트워크의 힘이다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 규모가 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쪽과 협력을 해서 진행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소셜미디어 채널들을 기존의 웹사이트에 노출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자산 중에 가장 많은 방문을 이끌어내는 건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나 그룹도 다들 이제 메인 페이지에 이런 것들 노출을 하고 있죠.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탭 개발이 중요한데요. 탭을 개발해야지만이 팬 규모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 이제 소셜미디어 채널이 오픈이 되면요. 고객 클레임이나 질문이 무진장 들어오게 나 이제 범용적인 제품이다. 우리가 CS 차원에서 AS가 형편이 없었다. 그러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부담스러워서 소셜미디어 채널 런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건 뭐냐면 모토로라 사례인데 이게 이제 서포트 탭이라는 겁니다. 서포트. 고객 지원 관련된 탭인데 담벼락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남기면 이게 이제 담벼락 대화를 확 바꿔버립니다. 부정적으로.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진행하고 싶은 것들을 진행하지 못하는데 서포트 탭이라는 걸 열어서 그 대화들을 이쪽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요. 클레임이 있으면 여기다 남기고 여기서 이루어진 대화들이 또 이제 고객 지원 웹사이트에 동일하게 또 담겨지게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도 탭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할 수가 있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왜 안 나지? 이건 이제 세일즈포스라는 곳에서 갖고 있는 트위터 연관된 서비스인데요. 어떤 트위터 상에서 트위터 아이디가 언급이 돼서 질문이나 클레임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 다 들어와서 이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이걸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지를 어사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질문들이 기존에도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웹의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가 또 검색이 돼서 그걸 짧게 URL을 만들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걸 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셜미디어 채널이 갖고 있으면 얼마나 고객 대응을 빨리 할 수 있느냐 부분이 얼마나 자동화가 되어 있고 얼마나 이게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요거는 세일즈포스 트위터, 이 구글링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걸 다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제 활동 평가 부분이 중요한데요. 활동 평가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각 채널별로 무료로 제공하는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내용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할 때 정량적인 부분, 뭐 기간에 어떻게 돼서 이게 팬이나 트위터 팔로워가 늘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불만을 토로했을 때 이걸 만족으로 얼마나 바꿨느냐가 더욱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모니터링을 진행을 해서 불만에 있는 글을 우리를 특별하게 브랜드 정도로 언급했고, 특별하게 우리한테 댓글이나 뭐 RT나 뭐 이런 걸로 노출을 안 했지만, 그게 발견됐을 때 우리가 프로액티브하게 거기에 들어가서 대화를 할 것이냐, 물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 가서 불만을 만족으로 바꾸는 게 더욱 많아져야지만이 이슈가 크라이시스로 가지 않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분석하는 건 사람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적 투자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국내에서 이제 근래에 이제 지금 베타 서비스인데요. 디지털다임이라는 곳에서 소셜다임 서비스라는 것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위터랑 페이스북에 관련된 그 수치들을 자동화해서 보기 좋게 하고 리포트하기 좋게 구성해서 보여주는 곳이고요. 그리고 뭐 이벤트 같은 걸 진행했을 때 이벤트 히스토리, 그리고 뭐 경쟁사 대비 우리가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이쪽 서비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5월의 정식 서비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실제적으로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국내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트윗어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트위터에 관련된 뭐 이런 걸 통계낼 수 있고 보고할 수 있는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많아질 것 같고, 이런 거를 활용하면 업무하시는데 좀 편안함을 할 수 있고, 평가 방법은 이제 각 채널별로 제공하는 정량적인 부분들을 체크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톤 앤 매너 알아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쿠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텍 개발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오픈한 매장에 가져오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비즈니스 맞게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한 3분 지난 것 같은데요.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